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히치콕의 현기층의 오프닝 부분을 보면서 함께 시나리오와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히치콕을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히치콕의 그 영상을 분석해 보면 히치콕이 컷을 구성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시나리오 지문의 한 줄 한 줄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히치콕 수업도 준비 중이고, 이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 히치콕에 대한 작품들은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컷의 구성은 우리 시나리오의 지문 한 줄 한 줄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내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적어뒀을 때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그 감독님이 이렇게 컷을 구성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위대한 감독에게 내 시나리오를 팔고 싶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가진 어떠한 느낌이 중요하다. 그 느낌은 이러한 컷 구성에 대한 나의 안목이 생겼을 때 시나리오 쓸 때도 이 말을 먼저 적을까? 저 모습을 먼저 적을까? 대사는 어떤 것까지 해야 될까를 잘 알수록 그 느낌이 잘 전달되는 쓰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는 공부만으로는 시나리오를 잘 쓰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상 매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래도 그런 것들이 녹여 들어가는 느낌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오프닝 씬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프닝 크레딧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눈을 보여주고 서서히 희미한 무언가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성은 자, 눈이 있고 눈이 있으면 뭘 보냐를 생각하는 게 이제 무의식적이거든요. 우리 지문으로 표현한다면 커다란 여자 무언가 응시하는 눈, 그 다음에 스크린 화면에 보이는 뭐 이렇게 봉 하나 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눈에 흐리게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저 멀리 안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나리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흐린 화면에 뭐 이렇게 굵은 철제 봉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흐린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손이 먼저 등장하는 지문을 구성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 봉을 잡는 손, 다급하게 착 감는 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죠. 클로즈업이니까. 자, 그럼 이게 누구의 손인지 궁금하죠? 그럼 손이 먼저 표현이 되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등장하네요. 도망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었죠. 불량배처럼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이 먼저 뛰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저 사람의 이제 모습은.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컷에 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에 있던 사람은 자연히 잡아야 될 어떤 존재라는 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야, 거기 멈춰! 이런 대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구성 자체가 이미 앞에 사람이 잡혀야 될 어떤 범죄자라는 거, 그리고 경찰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고 나서 그 뒤에 우리 주인공이 등장해요. 세 번째로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뒤가 궁금하게 하는 구성이에요. 주인공이 세 번째 라운드 형사인지 뭔지 우린 몰라도 경찰과 함께라는 건 알죠? 경찰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방향으로 잡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천만하게 지붕 위를 이렇게 가는 풀샷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면서 여기는 어떤 도심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붕 위로 도망가는 범인 자, 근데 이거 진짜로 그냥인 것 같지만 저 옆에 바닷가 같은 게 이제 보이면서 나중에 친구 부인 사건을 맞잖아요. 친구가 선박회사 뭐 그 일을 이제 자기가 부인에 상속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편 부인을 죽이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장소적인 모티브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조금 더 위험하게 지나가고 세 번째 나는 진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쫓아가던 사람이 돌아보죠. 돌아본다까지 쓰겠죠, 우리가. 그리고는 이 사람 주인공 입장에서의 지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뭐가 있어요.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막 이게 올라가고 이럴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밑을 못 보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두 번 보여주는 거, 두 번. 현기증이라는 것을 두 번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번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보기 때문에 무서운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보여주면 이게 자기도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그 순간에 알게 되다니라는 뭐 후회의 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두 번 보여줌으로써 아,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장면으로 표현하지만 시나리오도 이런 식의 순서로 묘사의 순서가 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데 손을 뻗어봐요라는 소리가 나고 위험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사람 표현합니다. 이 사람 시선으로 그 사람 손 보여주고 떨어지는 거.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충격을 얘가 어떤 것까지 목격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생략하죠. 생략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장난치는 걸 보니까 좀 다쳤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의 모습으로 받아주죠. You said no more aches or pain. 근데 앞에 이 사람이 형사였는지 뭐였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일단 어렴풋한 관계와 긴장감 있는 모습에 집중한 씬을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정보를 다 주게 되거든요. 허리랑 뭐 이렇게 다쳤나 봐요. 이제 이걸 벗는 날이 내일이다. 내일부터 뭘 할 거냐. 그랬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자기가. Lawyer that decided 총명한 젊은 변호사로 chief 경찰총장을 꿈꿀 정도로 이제 뭐 야망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다.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친구가 얘를 선택한 원인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고소공포증과 트라우마에 잡혀서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친구가 얘를 딱 타겟으로 해서 내 부인을 감시해달라라는 그 쇼에 초청하게 되는 그 계략의 원인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그 사건에 우린 완전히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뒤에 있는 사건에 대한 근거가 될 거란 건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보여주는 대사 배치의 구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앞신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사 모두가 경찰청장이 되고 싶었고 뭘 하고 싶었고 이랬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궁금했던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성 대사지만 정보성으로 들리지 않고 관심 있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팡이 들고 장난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밤마다 경관이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깬다는 내면적인 그 아픔을 덤덤하게 표현하는 장면을 더하면서 이 인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히치콕의 영화 구성, 히치콕의 영화를 보시면서 그 대사와 컷 구성을 보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보시고 이렇게 앞컷은 두 번째 컷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으로 보게 되는 두 번째 컷은 그 다음 컷을 보고 싶게 되는 앞컷에 대한 결과이자 다음 컷에 대한 원인으로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이런 것처럼 시나리오의 지문 또한 앞줄이 다음 줄을 보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 줄이 그 다음 줄을 보고 싶게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히치콕의 장면을 한 번씩 분석하면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간간히 여러분께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히치콕과 관련된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히치콕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고 싶다면 히치콕 수업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